네, 안녕하세요. 늑푸른 곤충농장 늑푸른파입니다. 와, 얼굴 되게 크게 나온다. 오늘은 양봉에 대해서는 아니고 제 주 수익 군뱅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코쿤이라고 합니다. 코쿤 보시면은 코코볼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뱅이가 이제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호막을 집을 짓습니다. 요걸 짓고 이제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충이에요. 일반 풍뎅이랑 비슷한데 좀 작은 풍뎅이죠. 제주도에 가면은 많이 보이는 거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농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가 꽤 큰 사이즈인데, 지금은 저는 작은 사이즈는 다 빼버리고 큰 사이즈만 이렇게 고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오려면은 적은 개체 수를 군뱅이를 넣어서 먹이 급여를 원활하게 해줘야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작은 애들은 키워도 되긴 돼요. 키워서 이제 종자용으로 써도 되지만은 이제 번식량, 그러니까 생산량 그리고 수명이 좀 짧아요. 네, 대체적으로 작은 애들이 좀 생존율이 좀 낮더라고요. 보자. 지금 작은 애들도 시범 삼아 키울 수는 있어요. 키워가지고 이제 군뱅이를 빼낼 수는 있는데, 역시나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키 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와 키 작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되면은 확실히 키가 크고 다르죠. 네, 그것처럼 뭐 유전확인이나 보니까 그것도 얘네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마리수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게 좀 무산이 될 수는 있지만은 대개적으로 그 유전적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튼튼한 애들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제 넣는 다음에 따로 이제 산란상을 놔둬야 돼요. 놔둘 때는 큰 애들끼리 놔두고 작은 애들은 따로 빼도 되긴 됩니다. 따로 빼서 생산해서 군뱅이를 키울 수 있고요.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은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잘 놔둔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군뱅이에 대한 거는 거의 안 올렸어요. 왜냐면은 뭐 블로그에도 엄청 많이 올렸었고 맨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안 올렸고요. 지금은 가공시설을 짓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작은 개체들. 요런 애들은 이제 제가 이제 군뱅이를 1령 때부터 알바지 하고 난 후에 2령, 3령을 키우는데, 이제 걔네들은 제품용으로 쓰는 애들이잖아요. 거기는 좀 마리수가 좀 많습니다.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찍 번데기를 만든 애들, 그런 애들은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먹이 급여량도 얘네들이 종자 사이즈가 될 만큼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마리수가 많은 데에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이제 빨리빨리 번데기를 만들고 이제 좀 작은 개체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네들도 해당이 되고요. 야생에서는, 제가 야생에서 관찰했을 때는 얘네들이 막 이게 밀집되어 있게 살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놀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결과가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사육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종자를 키울 때에는 좀 야생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다 뽑아낸 거라서 다 폐기 처분하고 거름으로 주면 되고요. 지금 성충통이 한 30통 될 거예요. 계속 이제 늘리는 과정이고,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네. 요즘 조용했죠. 네. 이제 가공식을 들어서고 제대로 제품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박람회도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거의 다 나왔어요. 성충을 지금 거의 다 제가 종자용으로 키운 애들이 다 지금 나온 상태라서 지금 뭐 마무리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큰 개체들만 모아서 지금 30통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은 이제 군뱅이도 제품으로 쓰고 따로 이제 또 종자용으로 쓸 애들, 그런 애들도 이제 다시 이제 넉넉하게 애들 밥갈이 해준 다음에 선별을 해야 되죠. 군뱅이 사업이 아직도 요즘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아직까지 지켜보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군뱅이 사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려운 사업이에요. 네. 생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 맡기면 됩니다. OEM으로 맡겨가지고 그러면 하나 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사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가공 시설을 지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죠. 나중에는 체험 농장도 꿈을 꾸고 있으니까 6차 산업이 말은 6차 산업이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생산, 홍보, 가공, 판매 이거를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쁘겠죠. 군뱅이는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이제는 제일 관건인 게 얘네들 톱밥인데, 톱밥 만드는 게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군뱅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더욱더 이제 군뱅이 톱밥은 사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는 또 톱밥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받으면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힘듭니다. 네. 군뱅이도 진드기가 있어요. 네. 양봉처럼 이렇게 얘네들을 해치는 진드기가 있는데, 아직 얘네들에 대해서 그 진드기를 방제하는 약은 없습니다. 현재는. 제가 양봉에 관한 걸 공부하는 이유가 얘네들 진드기 퇴치하는 방법,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약이 얘네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마비 증세가 옵니다. 얘네들 아주 소량이라고. 꽤나 벌들보다 그런 농약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군뱅이 자체를 먹기 때문에 그런 농약 같은 거를 쓰면 안 되고요. 최대한 친환경적인 약재를 쓰시면 되는데,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개미산도 써보고 구연산도 써보고 그렇게 효과가 없고, 이제 이 군뱅이를 키울 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먹이를 어떻게 주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2년차,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는 거의 못 찾아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저도 이 군뱅이를 키울 때 시행착오가 많았죠. 뭐든지 처음 키울 때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만약에 다른 농장에서 군뱅이를 종자를 사와서 제 농장에 키웠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얘네들이 그 공간에서, 그 환경에서 살았던 환경과 이제 제가 이제 얘네들을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환경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좀 폐사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저에게 맞춰서 가면은 그때는 얘네들도 그 환경에 맞아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전하게 키울 수는 있고요. 뭐 크기 환경과 그 받아온 환경과 똑같이 키우시면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얘네들도 근친교배라는 게 있어요.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은 약간 안 좋은 종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다른 농장, 또 다른 지역의 농장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섞게 됩니다. 섞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좀 우월한 종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때도 그 두 종류가 환경이 다른 데서 와오다 보니까 약간의 폐사율이 있지 않을까 저도 겪었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빼낸 애들이 이제 마지막 애들이라서 거의 없는 상태예요. 한 100마리 되려나? 요거는 이번에 넣는 거에다 보충을 할 겁니다. 작은 종자 애들은 작은 종자 쪽으로. 몇 마리 안 되죠? 100마리, 한 80마리? 80마리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따로 제가 종자용으로 이제 바지 빼놓은 것들이 몇 통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통이 있네요. 한 10kg 정도 됩니다. 한 통당 1kg씩 넣어서 톱밥은 완전 가득 넣었어요. 저기서 이제 또 코쿤이 나올 거고, 코쿤이라는 건 번데기. 거기서 이제 또 따로 이제 격리를 한 다음에 또 뽑아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애들을 넣게 될 거고,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네들은 이제 갓 나온 애들이다 보니까 바로 산란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뱃속에서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고 이제 산란하기까지는 기간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을 제가 공부하는 게 곤충으로서 최고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군뱅이들한테도 기술이 지금은 좀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을 해서 여기에 맞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많이 그래도 도움은 돼요. 네. 지금 애들이 확실히 건강하고 잘 움직입니다. 네. 바나나 하나 주면은 기겁하면서 먹어요. 네.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 종류고, 산도가 높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먹긴 먹지만은 그렇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네. 사과, 그리고 오렌지, 귤, 그런 거는 좀 잘 안 먹어요. 산성도가 높다 보니까. 바나나, 수박, 메론, 그런 종류는 좋아하는데 여기 다 고가들이죠. 네. 뭐 젤리는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젤리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국내산 젤리랑 일본산 젤리랑 두 개를 놔두고 먹는 걸 봤는데, 확실히 일본산 젤리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본산 거를 구매하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일반 그냥 과일을 주죠. 네. 곰판장에서 처음 뚫었을 때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면은 좀 싸게 주거나 이제 판매 못하는 것들, 바나나가 좀 거먹게 변질된 거 있죠. 그거는 얘네들은 주면은 최고거든요. 네. 그거를 현재는 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오늘은 좀 주저리 말을 했는데 다음에는 군뱅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딱딱딱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